우리나라 자산가들의 최고 관심사는 상속 증여입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 보니 절세 등 세금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전체 2위로 50%라는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비상장 회사는 프리미엄 할증 시 65%. 사실상 전 세계에서 상속세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세를 절세할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방안 어떤 걸까요? 네. 대표님들이 평생 열심히 모은 자산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살아서 주는 걸 증여라고 하고요.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줄 수 있는 걸 상속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줄 수가 있는데 세금이 너무나 많이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그 증여, 그다음에 상속 이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비상장 주식도 사망 시 기준으로 상속이 되는 만큼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상속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사전 증여가 많이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 스텝업의 핵심은 어떤 건가요? 네. 대표님들이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사업을 하면서 자산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산에는 크게 4가지 덩어리 정도가 있는데요. 대표님들은 2가지 정도는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심지어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번 돈을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력 내지는 리스크에 대한 준비 역시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현금, 그 다음에 달러를 가지고 계시고 예전에 엔화에 투자도 많이 하셨죠. 심지어 요즘은 금, 특히 달러 이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세금이 나오며 앞으로 나한테 미칠 리스크가 어떻게 되겠다는 정도는 어느 정도 주의 전문가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관가하시는 부분이 있죠. 나머지 2가지요? 그렇죠. 그 첫 번째는 부채입니다. 부채 역시도 상속이 되죠. 상속세 자산에 들어가고요. 이것도 내가 자칫 준비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상속할 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고 꼭 인식하셔야 되고 이것도 참 중요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더 크고 더 리스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장법인의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 네네. 그래서 이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해서 상속재원을 법인이 대신 대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걸 바로 상속 스텝업, 상속 설계라고 합니다. 세금과 집값은 오늘이 제일 싸단 말이 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주식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지금 이 자산가분들께 제안을 하면 좋을 텐데 말씀하셨던 상속 스텝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회사를 설립할 때 비전문가들을 통해서 내지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굉장히 많은 양의 주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본인의 자산이면서 상속세로 변환할 수 있겠죠. 변형될 수 있겠죠. 나중에 사고가 생겼을 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대표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항상 사모님이 30억, 그 다음에 대표님이 30억, 나머지 중간에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의 그 비상장 주식을 평가했을 때 60억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계속 사전 증여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을 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증여와 상속밖에 없는데 상속이 일어났을 때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증여 공제는 6억이라는 거 다들 인식하고 계시는데 배우자 상속 공제 30억을 주식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표님의 유고 시에 대표님의 일부 자산들이 넘어가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식이 사모님에게 넘어가게 설계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들은 미리 사전 증여하거나 자녀들이 받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표님의 유고 시 받은 주식을 30억을 받았습니다. 세금이 나오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니까 세금이 나오지 않죠.
받은 주식을 바로 회사에 던지는 것을 파는 것을 자사주 실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가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고 회사는 반대급부로 받은 만큼의 대가를 40일 안에 지급해야 됩니다. 30억 현금이 사모님은 생기셨죠. 네. 그 30억 현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과 현금과 다른 유가증권이나 이런 자산들을, 부채를 포함한 자산들을 자녀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70억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35억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데, 표준공제, 신고공제, 일괄공제 이런 것들 하고 나면 아마 30억 정도 세금이 나올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러면 사모님께서 받은 현금 30억으로 대납해 주는 거죠. 네. 가능하겠네요. 네네. 상속인들 연대납부라고 하죠. 상속인 연대납부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받은 자산 30억은 내가 이 돈을 갖고 있거나 불리게 되면 나중에 2차 상속의 함정이라고 해서 세금이 더 불어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사모님도 언젠가 그렇죠. 사맹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애들한테 나온, 자녀들한테 나온 세금을 대납해주고, 대납해주고 효도를 받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금을 누가 냈을까요? 세금을 낸 주체는? 실제로는 그 1세대? 아니죠. 아버지가 내신 거 맞죠? 아니죠. 비용 처리를 하면서 낸, 저희가 제안했던 경영인정기 대표님의 퇴직금이나 유족보상금 중에 하나가 회사가 낸 돈으로 유족보상금이 지급이 됐고 그 유족보상금으로 상속세를, 애들이 상속세를 대신 내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 법인이, 그렇죠. 법인에 쌓인 돈이 상속세를, 우리 자녀들의 내 상속세를 내는 자원으로 쓰인 거죠. 네. 이게 바로 상속 스텝업 가업슬계의 핵심인 거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상속세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망자를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을 해서 과세를 하지만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합산을 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대표님의 모든 재산을 합산하는 상속세 구조 덕분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상속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이 합산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이 만약에 대표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 덩어리가 100억 이상이다, 최소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그 덩어리 때문에 나머지 모든 자산이 과표가 50%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주식회사를 관리할 때 기업 가치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 나머지 자산들의 과표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니 저희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항상 비상장 주식이더라도 기업 가치 평가를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가치를 항상 조절해 나가고 사전 증여를 통해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아무튼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상속 스텝업 그 관련해서 부동산 뭐 관련된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혹시 이런 게 있을까요? 네. 회장님께서, 보통 회장님들은 시골에, 자기가 태어난 시골에 자수성가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골에 자라면서 자기가 자랐던 시골에 조그마한 땅을 하나 구입하시고 뭐 그래봤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1억도 안 되는 집으로 아담하고 예쁜 오두막이 있는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어린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데리고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뭐 나무도 하나 심으면서 아들 이름도 명패도 붙여놓고 뭐 이렇게 추억들이 굉장히 있는 시골의 어떤 별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곳이, 그런 공간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상속이 일어나게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덩어리. 기업 가치 평가를 조절을 잘 못해서 기업 가치가 50억, 100억, 200억이 된다든지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50억, 100억, 200억이 돼서 과표를 어마어마하게 올려놓고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것 때문에 큰 덩어리 하나, 큰 회사,
외감 기업이 됐든 어떤 큰 회사 하나, 큰 부동산 하나 때문에 시골에 있는 1억짜리 집을 그냥 공제하면서라든지 그냥 가볍게 가져올 수 있는 세금 10% 정도 내지는 10%도 안 되는 세금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을 내거나 1억짜리 집을 시골집을 가져오기 위해서 아버님과 추억이 있는 가져오서 5천만 원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사전에 준비를 안 하신 그렇죠.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만큼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통장에 들어있는 10만 원을 가져오는데도 5만 원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현실적으로 와닿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여와 사전 증여와 상속에 대한 미리 계획된 준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으로 마지막까지 남길 바랍니다. 네. 상속 플랜, 우리 대표님들 유고 시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에 잘 활용을 한다면 부모 세대에서 가치가 많이 오른 주식이나 부동산, 금융자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에서 과세당국의 부인을 당하지 않으려면 꼭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단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